기자회견이 1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앞선 기자회견 시간이 좀 길어져서 10여 분 정도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파고 시대, 디지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혁신이 결국은 불안정한 노동을 가지고 오고 소수에 의한 소수만의 독점을 확대시키는 결과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민중당이 10대 정책을 준비해서 우리 야심차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중당 김종은 상임공동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노동자 민중당 이경자 부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리운전 노동조합에서 오셨습니다. 김주환 정책실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관련 내용을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이시죠. 김성혁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기자회견은 대리운전 노동조합에서 디지털화로 인한 플랫폼 노동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동자 민중당 이경자 부대표께서 민중당의 입법 과제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고요. 마지막으로 김종은 민중당 상임대표께서 민중당 디지털 10대 정책을 발표해 주시고 끝으로 퍼포먼스 마지막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정책실장을 일하고 있는 김단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신문 지상에 나오면은 한국 경제가 나갈 길은 4천억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 고용 문제를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어쨌든 4천억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새로 일자리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런 얘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디지털 노동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한국 사회에서 대리운전 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전국에 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5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15만 노동자들 중에서 한 70% 이상이 전업 노동자로서 한 50만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플랫폼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대리운전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요. 이 15만의 새 가족의 생계를 50만의 가족의 생계를 지고 있는 15만의 전업 노동자들은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서 가족들의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반면에 그 일자리는 집에서 쉬셔야 될 70 이상의 고령, 노인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대학생들, 이러한 알바 자리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15만 명의 전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아서 그거를 투자, 알바들에게 나눠주고서 이것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플랫폼 노동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진짜 플랫폼 노동이 필요하고 4천명을 할 거면은 진짜 당사자들, 지금 정부가 아까도 타고 보니까 버스 뒷창가에도 우리 대리운전, 퀵, 택배뿐만 아니라 건설 노동자들도 앞으로 플랫폼 노동하겠다고 광고판을 크게 붙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플랫폼 노동하려면은 당사자들하고 진정에 그들의 생존권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들의 생존권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4차 혁명 얘기하고 있지만은 1차 혁명 때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쉈던 거는 기계를 부정한 게 아니라 기계 때문에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는 자본들, 정부의 무책임이 문제였다는 건 우리가 역사의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짜 플랫폼 노동을 얘기하려면 당사자들과 그 앞으로 생존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줍니다. 근데 신정부에 들어서도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실상은 진전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작년 7월서부터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하겠다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 실상은 어떠냐면 전국 15만 대리기사 중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이 45명입니다. 그 중에서 산재보험 적용받아서 혜택받은 사람 단 한 명입니다. 15만 명 중에서 한 명 혜택 주고서는 정부에서는 대리기사에게 산재보험 적용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대안을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
우리 플랫폼 노동, 특수형 노동자들 똑같은데 우리 특수형 노동자들 노동기본권이라도 제발 좀 보장해달라. 그래서 작년 한겨울에 이 앞에서 우리 노조 위원장님 19일 동안 노숙 단식 농성하시고 50일 넘게 여기서 노숙 농성했습니다. 근데 현 정부가 최소한 특수형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최소한 법적인 권리조차도 지금 인정하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정책하는 정부, 그 다음에 정책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들이 나갈 길이 4차 혁명, 플랫폼 노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상은 오히려 현장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진짜 그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잘못하면 이런 정책들이 충분하게 논의되어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노동에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이거 관련되어 있어서 어쨌든 전체 사회적인 좀 관심과 진지한 고민들이 좀 모아져서 희망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동자민중당 부대표 이경자입니다. 아시다시피 20세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도입으로 시작된 정보혁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디지털 혁명,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민중당은 민중의 헌법을 준비해 가면서도 기본권 내용에 정보기본권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포함하였습니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발의한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보정당은 언제나 새로운 의제를 제안하고 또한 시대 추세에 맞게 해결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민중당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월 전문가들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수기를 통해서 3월 26일 선거대책본부 7차 회의에서 디지털 10대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9일에는 전문가들의 더욱 풍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국회 토론회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성교 경영학 박사님이 주발제를 하고 또한 다른 전문가들도 흔쾌히 참여해 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중당의 디지털 10대 정책은 아마 제 정당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시하게 되는 디지털 정책입니다. 많은 관심 지켜봐 주시고요. 구체적 내용은 김종훈 상임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민중당 상임대표로 맡고 있는 김종훈 국회의원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시작된 정보혁명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무선통신 등과 결합하면서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알 권리 및 자기정보 통제권을 명시하여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정보기본권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디지털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기술 혁신이 최종 목표인 양 오도하고 있는 보수 언론들의 기술 결정론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노동조합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 없는 자본의 일방적인 기술 혁신은 이윤 위조의 또 다른 불평등한 세계화를 가져올 뿐입니다. 당면한 디지털 전환이 소수의 이익과 독점을 강화하여 다수를 억압 감시하고 불안정한 노동을 확대하며 결국 디지털 기술을 장악한 선진국이 이를 이용해 다른 국가를 차별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표준노동의 해체, 소득의 양극화, 데이터 독점과 정보의 왜곡 등 디지털화의 그늘을 제거하고 소득 분배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사람 중심, 노동 중심의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10대 정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감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조합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을 해서는 안 된다.
둘, 기술의 변화, 디지털 혁신의 모든 과정에서 고용, 노동조건, 작업환경 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고 나아가 소득분배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 정부, 기업, 학계 등 이해 당사자가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셋,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애 모든 단계에서 평생교육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저숙련 및 중간숙련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 디지털 정보 제공, 데이터 이용, 디지털 장비 사용 등 노동조건에서 구성원들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선진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규제가 저개발 국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ICT 가치 기술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수준을 표준을 지향해야 합니다. 다섯째,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고 공공행정이 시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디지털 교육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여섯째,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규정과 법률로 보장된 최저임금, 노동시장 규제, 사회보장, 연금제도 등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ICT 등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부가세, 디지털 텍스 등을 도입하고 국가 간 데이터 보호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칙을 보완하여 글로벌 독과점을 방지해야 합니다. 여덟째, 정부, 지자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플랫폼 등에 대한 소유 운영을 실험하여 협력적 공유 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플랫폼 기업, 디지털 경제 수혜자들, 실직자, 실업자, 프레카리아트 등 디지털 경제의 희생자들에게 소득을 분배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 고용관계, 복지 시스템 등을 혁신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회사는 디지털과 관련 신기술이나 아웃소싱 추진 시 사전에 노동자 및 노동자 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는 활용 가능하고 납득할 만한 형태여야 하며 노동자 및 노동자 대표는 관련 부서나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디지털과 관련 작업 조건과 고용 변화 등은 노동자 및 노조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디지털에 관련된 필요한 권리를 단체 협약에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인격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가치 실현, 결국 디지털 장비를 켜는 것도 사람이라는 의미의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